이번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비자 개편안으로 학생비자 그리고 PGWP, SOWP의 발급이 대폭 축소되고 주별로 학생비자 발급 인원 제한까지 주어지면서 유학 후 이민 길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퀘벡주는 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PEQ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나이 그리고 취업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불어 시험 성적과 졸업장만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습니다.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민 희망자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렌치 스트림과 OIMP 프렌치 스피킹 스킬드 워커 스트림의 경우에는 취업이 필수이거나 사실상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퀘벡 PEQ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퀘벡 PEQ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퀘벡 PEQ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퀘벡에서 6년 거주한 무시먹이 직접 치려본 퀘벡 PEQ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5가지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워드는 PEQ, Quebec Experience Program,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입니다. 일단 PEQ 프로그램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요.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 정착해서 퀘벡 PEQ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PEQ 프로그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eign Worker 프로그램, 취업 이민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퀘벡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 즉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취업 이민 코스는 많이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걸로 갈 수 있는 한국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일을 하려면 불어를 이미 장착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불어 구사 능력이 레벨 B2 미만이면요. 사실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레벨 B2라는 게 사실 꽤 어렵기는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불어든 영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퀘벡 그레주에이트, 즉 유학 후 이민 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거지만요. 퀘벡 내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됩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퀘벡주의 유니크한 학교인 1800시간짜리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1년 반에서 2년이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CSQ를 신청할 당시에 퀘벡주에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학 중에도 50% 이상을 퀘벡주 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중요한 비고가 있어요. 2024년 11월 23일부터는요. 캐나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3년제 이상 불어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또는 퀘벡에서 불어로 적격 교육 프로그램, 즉 코스 또는 학점의 75%를 불어로 진행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 하나는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3년제 이상 불어로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았다면은 퀘벡에 들어와서 3년제 칼리지 이상을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1800시간짜리 직업학교까지 이 3년제 이상 불어 교육기관으로 쳐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800시간짜리 직업학교가 이 3년제 이상 불어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3년제 칼리지를 반드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 학비와 진행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일단 불어 시험 듣기 말하기에서 레벨 7, 레벨 B2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워커 프로그램과는 달리 읽기 쓰기도 레벨 5, 그러니까 레벨 B1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도 불어 시험을 봐야 돼요. 듣기 말하기에서 레벨 4, A2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퀘벡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정을 해줘요. TEFA, TESF 퀘벡, TEUF, TEUF 캐나다, TESF, 그리고 델프 또는 C1 이상 시험인 달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요. 인터뷰 부분이요. 본인과 배우자에게 언어 능력을 인증하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100% 온다고는 하지 않는 옵셔널한 요구사항이라고 하지만요. 이제 사실상 100% 온다고 봐야 하고요. 퀘벡 주정부 소속의 언어 전문가와 30분에서 1시간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이 인터뷰가 있는 이유는요.
제출한 불호 시험 성적이 실제로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모종의 사유로 높은 점수의 불호 시험 성적표를 낸 건 아닐지 그걸 검증하려고 본다는 목적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제출한 성적표에 비해서 인터뷰 결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면요, 이거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미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돼서 인터뷰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요, 제가 퀘벡에 있을 때 이 경우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경우에 걸린 사람은 말 그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존버했다가 결국 타주 가서 영주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이거 중요한데요. 칼리지나 직업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학교 미만의 경우에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졸업 시 PGWP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2023년 9월에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학생 비자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생 비자에 수반된 PGWP 발급을 크게 줄였을 때 이 퀘벡주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PGWP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요, 캐나다.ca의 DLI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DLI,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죠. 밑에 가면은 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주가 다 나옵니다. 온타리오나 BC주의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퀘벡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학교 이름을 쳐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창 PEQ 프로그램 탈 때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사립직업학교를 이름을 쳐보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테일스라고 뜨는데요. 디테일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2023년 9월 1일부터는 PGWP 받을 수 없다, not eligible 하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공립학교를 보죠. 제가 알고 있는 공립학교는 하나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은 상트 드 세베 스콜레 드 모헤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몬트리올 불어교육청 이름입니다. 여기 소속된 학교들은 다 공립학교들이에요. 보시면은 쭉 다 yes인 걸로 나오죠. 이런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PGWP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표는 다 봤으니까요. 장단점 각각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점부터 알아봐야 더 흥미롭기도 하지만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 5가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을 일부러 뒤에 두었습니다. 네, 최대한 길게 시청해 주시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나이 및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격이 되는 학교를 졸업을 하면요, 불어 시험 성적과 인터뷰를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나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PEQ를 선택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퀘벡은 학생 비자 발급과 그리고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학원만 끊어도요, 최대 2년까지 학생 비자가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홍보할 때 이제 쓰는 용어 중에 자녀 무상이라는 용어가 있죠. 참 생각해보면 웃긴 용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직관적이긴 해요. 그 자녀 무상이 퀘벡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아이들 양육비인 차일드 베네핏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것 때문에 영주권과 무관하게 1, 2년 그냥 아이들을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경험하게 해주려고 단기로 유학을 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기러기 부부들도 많고요. 이론상으로 어학원 2년 다니고 칼리지 3년 다니고 PGWP 3년 받으면은 8년까지 영주권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면 1년 추가이긴 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4년제 대학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열애입니다. 그건. 물론 영주권을 따려고 온 사람들은 어학원을 2년씩 끊을 필요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학원이 2년씩 다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연하면은 나중에 정책이 변경될 리스크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온타리오나 BC 등 다른 주에 비해서 생활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생활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요. 그거 하나하나 다 짚고 가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간단히 최근 2024년 1월 기준 도시별 월세를 비교한 표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죠. 네, 렌탈스타.ca에서 발췌한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다 나와 있죠. 보시면은 1위가 밴쿠버, 2위가 토론토.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고요. 밑에 있는 도시들은 다 토론토 또는 밴쿠버의 근교 또는 위성 도시들이고 쭉 내려가면은 14위에 할리팩스가 있고 16위에 캘거리 그리고 17위에 몬트리올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만 봐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퀘벡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좀 더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가가 싼 편이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높은 세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프로세싱 기간이 아주 짧지도 않지만 그렇게까지 길지도 않습니다. 딱 리저너블한 수준이에요. 어학원을 넉넉하게 1년 다닌다고 해도 어학원 1년 플러스 직업학교 2년, CSQ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6개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영주권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대략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학원을 만약에 6개월 정도만 다니면은 4년 정도로 끊을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딱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를 다니던 중에 불어 시험 점수를 취득했다는 조건 하입니다.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까지 전부요. 학교 다니는 중에 불어 점수 취득을 하지 못해도 물론 CSQ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운이 없거나 시기가 안 맞으면은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어지는 단점에서 소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구나 알고 계신 사실이긴 하지만요. Bilingual Environment, 즉 2개 국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불어와 영어 2개 국어를 모두 습득할 수 있다는 환경이란 거죠. 네, 최소한 광역 몬트리올은요. 물론 이거는 각자의 노력과 그리고 행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요. 본인이 이 몬트리올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만 잘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퀘벡 PEQ 프로그램의 단점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전에 단점이 장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요. 이 단점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퀘벡 주정부의 정책 그리고 퀘벡 정치판의 상황 때문에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영주권을 따는 과정에서 PEQ 프로그램을 타셨던 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도 각자 굉장히 혹독하게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단점부터 얘기하죠. 첫째 단점, 변화, 그리고 변덕이 너무너무 심한 퀘벡 주정부의 이민 정책입니다. 자, 제가요, 지금 퀘벡 PEQ 프로그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최대한 빠르게 나열해보죠. 일단 첫 번째, 2010년 PQ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불어 시험 성적 듣기 말하기 레벨 B1만으로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불어 듣기 말하기 B2 레벨로 바뀌었지만요. 어학원 450시간만 채우면은 그냥 B2를 인정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정말 쉬웠죠. 그런데 이때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편법으로 450시간 채우고 신청하는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리면서 정책이 많이 빡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 말쯤에 인터뷰가 등장해서 실제 불어 실력을 검증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는 불어 B2 말하기 듣기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코비드가 터지면서 인터뷰는 사실상 사라지고 불어 B2 레벨 성적표만으로 가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끝나면서 정말 PEQ가 제일 빡세게 바뀌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해도 관련 전공으로 칼리지 이하 졸업자는 풀타임으로 1.5년, 4년제 대학교 이상은 풀타임으로 1년을 근무해야 CSQ를 신청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신 없으시죠? 네, 실제로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과목 모두 시험을 봐야 되게 바뀌었고, 그리고 배우자도 A2 성적표를 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퀘벡 PEQ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퀘벡주의 지금 정치판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지금 현재 집권당은 까끄라고 합니다. 세아규, 코알레시옹 아베니 퀘벡이라는 당이고요. 프랑스와 르고 아저씨가 총리로 계신데요. 최근에 실정을 거듭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극렬 퀘벡 우파이자 퀘벡 독립을 표방하는 빡디케벡과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빡디케벡과에게 1위를 내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빡디케벡과는 퀘벡 분리주의 정당이에요. 예전에 최근 2번 집권한 이후에 퀘벡주 독립 여부를 정하는 퀘벡주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1980년이랑 그리고 199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퀘벡주가 만약에 독립을 하면 PEQ고 뭐고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빡디케벡과조차도 지지자층이 퀘벡주의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예전에 비해선. 하지만 빡디케벡과가 집권한다는 것은 이민자에게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까끄도요. 이민자에게 결코 우호적인 당은 아니었지만요. 얘들은 더할 게 확실해요. 빡디케벡과는. 그리고 현재는 퀘벡주가 1년에 5만 명 정도 총 영주권 발급수를 5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빡디케벡과가 집권하면은 이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불어 점수를 학교 다니는 중에 제때 취득하지 못하면은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졸업 전까지 점수를 못 따면요. 졸업 이후에 PGWP를 받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불어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PGWP가 3년 제한이죠. 맥시멈. 이 3년은 시간이 길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3년이라는 시험 폭탄을 안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험 점수가 빨리 안 나오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면서 심적 부담감 때문에 공부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충 타임라인을 보면 PGWP 3년 내로 시험 점수를 따고 CSQ도 취득을 하고 연방 영주권까지 받아야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러려면은 PGWP 1년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는 CSQ를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CSQ 발급까지 6개월 그리고 연방 영주권 1년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죠. 신청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불어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나오는데 2, 3주는 걸리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 5개월까지는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퀘벡에는 브릿지 비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PGWP가 끝나면요. CSQ를 신청한 상황이어도 고용주한테 클로즈드 워커 퍼밋을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고용주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거 못 해주면은 그럼 배우자가 뭐 학교를 끊든지 해가지고 본인은 SOWP를 받아서, 그러니까 배우자 오픈 워커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어떻게 LMIA 자리를 알아봐가지고 회사를 옮기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현실성도 별로 높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PEQ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까지 듣기 말하기 점수 A2 레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은근 부담입니다. 사실 A2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한 3개월만 공부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러기로 와서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불어 공부하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불어가 생각보다 생소한 언어거든요. 그리고 뭐 배우자가 현지에 있어도 아이들도 봐야 되고 가사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시험 챙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빌 926라는 법안의 존재입니다. 이 빌 926 법안은요, 퀘벡에 들어오는 뉴커머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법안이에요. 일단 세잽 진학을 굉장히 제한해 뒀습니다. 세잽은 퀘벡에만 있는 특이한 일종의 칼리지예요. 2년짜리. 퀘벡은 고등학교를 11학년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12학년과 대학교 1학년을 이 세잽이라는 칼리지로 커버를 하고요. 대학교에 진학하면 2학년부터 다니게 되는데요. 이 세잽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영어 세잽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즉 의료 서비스,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공무를 불어로만 서비스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 빌 926로요. 퀘벡 들어온 지 6개월 미만이 아니면은 영어로 서비스를 아예 안 해줍니다. 도대체 왜 6개월로 잡았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마디로 갑자기 맹장이 터지거나 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911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불어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5인 이상 직장에서는 업무 수행 시에 주요 언어로 불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수시로 불어를 사용하는지 정부에서 감시를 합니다. 이 빌 96는요, 이 퀘벡주의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적 무결성을 지키겠다. 즉 퀘벡의 언어와 문화를 영어권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취지하에 지금 현재 집권당인 까끄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불어, 퀘벡 특유의 문화를 홍보를 하고 함양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탄압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지키려고 하는 이 태도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개국어 환경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 몬트리올이 아니라 시골 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은요, 광역 몬트리올 지역 내에서는 불어를 좀 써먹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식당 같은 곳, 이런 상점에서 영어 불어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요. 바이링구얼 환경이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돈을 벌려면. 그러다 보니까 뭐 불어로 뭘 주문하거나 살려 그래도 조금만 버벅여도 이 친절한 분들께서 바로 영어로 스위치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불어를 계속 쓰기 약간 뻘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불어 연습 대상으로 이렇게 시간을 쓰기가 싫은 면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들에 한국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한 반에도 몇 명씩. 그러다 보면은 이개국어는커녕 영어 또는 불어 중 하나도 제대로 습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타주에 한국인들 많은 곳도 비슷하겠지만요. 네, 이렇게 PEQ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의 장단점 5가지씩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쫙 하고 넘어가면요. 나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원한다면 오랫동안 퀘벡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주요주에 비해서 생활비가 저렴하고 CSQ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프로세싱 기간이 비교적 리저너블하고요. 그리고 이개국어 환경에 장점이 많다는 점, 이게 5가지 장점입니다. 반면에 퀘벡 주정부 이민정책이 굉장히 변화와 변덕이 심하고요. 현재 퀘벡주 정치판이 불안하고 2026년 10월에 선거 예정인데 지금 까끄보다도 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의 당인 빡디 퀘벡과가 집권을 할 경우에 PEQ 프로그램이 더 어려워지고 이민의 문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PEQ로 오실 준비를 하면요. 직업학교 재학 또는 어학원 졸업 시기가 2026년 10월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어 점수를 적시에 취득하지 못하면 상황이 좀 꼬일 수가 있다는 거. 4번째, 빌 96가 새로 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 공공 서비스를 불어로만 제공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잘못하면은 영불어 2마리 토끼 중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이개국어 환경에 단점이 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입니다. PEQ가 매력적인 코스가 된 건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학생비자 개편안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대단히 축소했는데 퀘벡주는 이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2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PEQ가 몇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요구사항이 적어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몬트리올에 한국인들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어가 워낙 어려운 언어이기도 하지만 퀘벡주의 정치와 정책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PEQ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프로그램일지 그 여부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주목받는 프로그램이 될 건 확실하고요. 많은 업체들이 이 PEQ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체의 말만 무턱대고 믿고 PEQ를 타겠다라고 덥석 결정을 하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PEQ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만요. 그러니까 업체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다른 소스를 통해서 스스로 조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불어라는 언어로 캐나다 영주권에 도전한다는 발상의 배경과 그 타당성이 궁금하시다면요. 제 이전 영상 중에 캐나다 연방 학생비자 발급 개편안에 관한 이 영상과 불어 구사자를 점점 우대하는 캐나다의 행보에 관한 이 영상, 이 2가지 영상이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